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차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좀 세 가지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한 그래프 개형 그리기까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대한 그 정의라고 하죠. 어떤 걸 오목, 어떤 걸 볼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 PQ로 있는 곡선의 부분이 선분 PQ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지금 아래와 같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PQ라는 이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래로 볼록하다 또는 위로 오목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오목하다는 표현을 주로 쓰진 않고요.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인데, 이런 모양일 때는 접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접선 기울기는 f'x잖아요. f'x의 함수값을 접선 기울기라 하니까 이것이 증가하는 양상이 되려면 이계 도함수, 즉 도함수의 도함수가 부호가 0보다 커야 도함수가 증가해서 접선 기울기가 증가하는, 즉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증가하므로 결국은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곡선보다, 그 곡선이 직선보다 위로 이렇게 생겼을 때, 위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접선 기울기의 양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줄어들잖아요. 즉 도함수가 감소하게끔 하려면 결국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어떤 구간에서 0보다 작게 됐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감소하게 되고, 이때 그림의 양상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아래로 오목하다라고도 하는데 오목이란 표현을 자주 쓰진 않고 위로 볼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정리하시면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도함수가 감소함으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요약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함수는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고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제 문제 풀 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잠깐 다시 좀 언급을 하자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뭐 일종의 뭐 어떤 외우는 요령이라고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x축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만큼의 그림을 돌려서 회전시켜서 그려준다면 이런 모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즉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거로 좀 연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 우선 오목성을 또는 이제 볼록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계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2번 시행해주면 됩니다. 미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2번 미분하면 6x가 되겠죠. 자, 6x인 경우에서 보면 x가 0보다 크다면, x가 0보다 클 때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고요. x가 0보다 작다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게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때는 fx, 좀 주어를 좀 써야 되겠죠. 이때는 fx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fx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뭐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뭐 만약에 까먹을 것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x축보다 x축 기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변곡점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볼록성에 대해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큰 구간에 있어서는 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한 이 곡선의 볼록, 이것을 이제 요철이라 하는데요. 이 볼록성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록성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거나 아래에서 위로 바뀌거나 어쨌든 통칭해서 변곡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개념적으로 보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가 볼록성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러한 볼록성이 바뀌는 그 경계 지점은 이계도 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이것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그 지점이 결국은 변곡점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호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반드시 변화해야지만 그 점을 변곡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이 됐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야지 볼록성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발레로서는 x의 4제곱과 같은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이것을 두 번 미분하게 되면요. 한 번 미분하면 4x 세제곱인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10x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0일 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이 나와요. 0이 나오는데 이 지점에서는 이 이계도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러한 이차함수 모양이기 때문에 부호가 그냥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씁니까? 계속해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함수로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이라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판단하는 건 큰 무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을 찾으려면 우선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a 값을 찾고요. 그 x는 a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요것을 이렇게 표기를 할까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를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습관을 좀 들여두기 바랍니다. 자,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fx라고 두시고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분을 좀 해볼까요? 약간 확대를 하고요. 자, 미분 한번 해보시면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 한 번 더 해주시면 10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이것은 12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계도 함수가 0이 나오는 값은 x는 마이너스 1일 때와 x는 1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계도 함수의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1이고요. 이것은 이계도 함수를 우리가 그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두 지점에서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건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점의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둘 다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은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변곡점을 생각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1, f1이 되는데요.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f-1은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겠고요. f1 같은 경우는 1 빼기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 거 먼저 정리해 주시면 앞에 1과 1이 지워지겠고요.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6 나오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변곡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과 1,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겠죠? 자, 세 번째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오목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 개념.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전부 통칭해서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강조해서 연습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여기서 곡선의 대칭성이라든지 좌표축과의 교점, 이걸 절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증감,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은 좀 특히 잘 알아두시고요. 오목볼록 변곡점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어떤 극한값들은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파악을 먼저 좀 해보죠. 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정의역은 시수 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0이 나오니까 0,0을 지난다라는 것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f-x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점 대칭이겠구나 라는 이런 대칭성 파악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수월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증감을 판단해서 함수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까 4번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미분해서 천천히 작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을 하려니까 목세 형태잖아요. 그래서 목세 미분을 해보죠. 분모 제곱, 분자 미분, 그다음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록성과 그 다음에 변곡점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변곡점을 꼭 찾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요 정도로서 도함수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중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산을 조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미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분모를 4제곱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미분이죠. 분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인데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배 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분모 미분입니다. 분모는 이걸 뜻하죠. 이걸 미분해 써주시면, 합성함수 미분해 주시면 2배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속미분 2x까지 써주면 되죠. 자, 우선 약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면 하나 정도는 지워지겠네요. 여기랑 여기 세제곱으로 바뀌고요. 1제곱 이쪽 부분이 지워지게 되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고, 분자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른쪽 부분에 4x까지 더 있죠. 조금 식이 복잡하네요. 자, 계산을 조금 더 나가시면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8x 세제곱이 되니까 4x 세제곱이 남겠고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조금만 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좀 더 해주시면 4x로 인수분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더 해주시면 4x로, 여기는 합차 공식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써주시면 되고,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되죠. 자, 조금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극복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또 살펴봐야죠. 여기서 x가 풀마 1일 때 도함수가 0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x가 0,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일 때 이게 도함수가 0 되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죠. 여기까지. 자, 확인을 하면 요만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그림만 잘 그려주면 됩니다. 사실 뭐 잘 그려야 되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좀 운 좋게도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인 걸 알았으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조사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림을 완성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뭐 처음 연습하는 중이니까 증감표를 좀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이 되는 0,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가 0 나왔으니까 1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일 때 이계도함수 0 나왔으니까 루트 3이 있어야 되겠고, 뒷부분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연습했던 것처럼 여긴 도함수, 우리는 볼록성 따지면 되니까 이계도함수까지,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함수값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우선 도함수 같은 경우는 1일 때 0 나왔으니까 여긴 0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쪽에서 좀 잘못 썼죠? 여기를 한 칸 옆으로 밀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한 칸 밀어서 좀 써주시면, 여기는 f'x,
여기는 이계도함수, 여기는 fx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0 나오는 부분은 0과 루트 3이라는 점이었으니까 0, 0 써주시고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계도함수 이전에 1계도함수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던 함수였어요. 이만큼. 근데 1계도함수에서 분모가 항상 양수니까 1계도함수의 부호 판단을 하려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의 부호와 동일하게 됩니다. 2계도함수 부호에 따라서 계략적인 대형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을 땐 플러스, 1보다 클 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판단해서 써주시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계도함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계도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모가 지금 계속해서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결국 4x,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의 부호랑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그래프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해서 그림을 완성해 주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따라서 0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판단해 보면 0에서 루트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클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는요,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 그런데 이계도함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위로 볼록하게 되죠.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곡선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근데 이계도함수가 또 음수니까 또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 근데 이계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 따라서 감소하되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판단을 해보면요. 자, 이때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면서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때는 극대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소 지점은 이쪽에서 보이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0 되는 지점 여기 살펴보시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곡선의 그래프에서 0의 근처에 있어서 0일 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인데 원점 대칭이니까 이 반대쪽은 이 0보다 작은 쪽의 이계도함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변곡점이 되죠. 변곡점.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완성을 천천히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요. 조금 문제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요. 연습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f1일 때 함수값을 계산해 보시면 1이 나오고요. f 루트 3일 때 함수값은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그 다음 f0일 때 함수값은 0이 나와서 계산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0,0이고요. 그 다음에 1,1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3은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니까 1보다 좀 작아야 돼요.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따라 그려보면 0에서 1까지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면 되죠. 루트 3까지.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 그 다음에 여기는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이 돼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x축을 뚫고 내려갈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극한 조사를 하시면 돼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의 주어진 함수의 극한을 조사해 보시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축이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해서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지난다라는 걸 또 판단해 주시고 볼록성이 바뀌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조금 길었지만 꼭 좀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